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위덕대학교 외식산업학부의 배욱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의 특성에 맞춰서 이 관광산업이라는 것과 외식산업의 특성을 맞춰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서 발표의 주제는 안동의 브랜드와 위드K 안동푸드로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동시에서 나오는 지역 음식인 즉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안동시 지역 상호명 자체를 브랜드화시켜 전 세계에 널린 후 전 세계에 널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연계 효과인 국내 홍보까지 노려 코로나19 악화 상태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의 부흥을 위해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준비하였으며, 첫 번째, 국내 안동 관광산업 인지도는 국민들이 안동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 반영이며, 두 번째는 K푸드 외식산업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지역 음식으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과 연관성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에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K안동푸드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음식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마지막은 핵심 목표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설명드리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국내 안동 관광산업 인지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안동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대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거기 탈놀이? 하회마을? 민속마을? 뭐 축제 그런 거 유명하잖아. 네, 맞습니다. 안동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외부인을 유치시켜서 그것으로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굉장히 훌륭한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악화 상태로 인하여 외부인 유치는커녕 오히려 막는 추세에 있으며, 차후에 코로나19가 완화된다 함에 있어서 하더라도 위축된 소비자의 심리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미래 예측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에 대해서는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동시에는 유명한 음식이 뭐가 있어? 라고 질문한다면 보통 10중 8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동찜닭? 그거밖에 없지 않아? 물론 안동찜닭이 유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동시에는 이 안동찜닭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그 여러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안동시에는 안동찜닭뿐만 아니라 간고등어, 안동한우, 보리밥 정식, 안동막창, 칼국수, 안동소주 등 안동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유명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횡성에서 유명한 한우, 또한 대구에서 유명한 막창 또한 안동의 특산물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은 사실상 타 지역에 가면 안동찜닭이라는 간판, 상호명을 달고 있는 가게들은 어디 가서도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적으로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음식으로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여력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동시의 음식을 통하여 타겟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잡아서 안동시를 브랜드화시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이 로컬푸드를 이용하여 안동시를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푸드 외식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해야지만 이 안동시의 로컬푸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침체된 경기를 부흥시킬 건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조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도대체 외식산업이 왜 관광산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외식산업은 현재 국내에서 IT, 반도체, 조선업, 자동차, 유통산업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최고의 성장산업입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 또한 중요한 서비스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식산업은 관광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산업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관광을 하러 간다면 관광지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겸사겸사 그 지역의 먹거리를 찾아 먹게 되고, 또한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서 그 지역의 유명한 먹거리를 먹게 되러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의 그 유명한 관광지를 들러서 즐기는 상호적인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K푸드 외식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외식산업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음식에 대한 우수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널려 있지만 그래도 짤막하게 설명드리고자 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으로 시작해서 1988년 올림픽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88 올림픽으로 인해 호텔이 들어서게 되고 외국의 문화와 유명 브랜드 또 프랜차이즈가 입점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피자헛, 베니건스, 버거킹 등 서구화된 입맛에 적응이 되고 이탈리안 음식, 미국 음식풍이 열광하게 되었지만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국가 경제와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친환경 푸드, 로컬 푸드, 다이어트 식품, 건강 음식을 찾고 선호하게 되면서 잠정되었던 우리나라 조선 궁중 전통 음식, 한국 음식이 재조명 받으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에서도 K-팝뿐만이 아닌 K-푸드 또한 열광이 불고 각광을 받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K푸드에 대한 뉴스 기사에 대한 사진입니다. 주제는 K푸드로 안동시 경제 살리기인데 왜 갑자기 K푸드의 우수성과 외식산업의 중요성에 포커스를 맞추냐의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이해를 완전히 하셔야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관광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상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이고 또한 이런 부연적인 설명을 통해 외국에서의 K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음식을 통해 한 도시를 어떻게 홍보하는 것에 대한 성공률을 밑받침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기사 사진에서 보시듯이 한국의 인스턴트 음식과 전통 음식은 해외의 K마트나 일반 외국 마트에서도 각광받아 정중앙에 진열되어 있으며 우리가 지금 현재 피자와 파스타를 주식으로 먹는 비율이 증가함과 같이 외국에서도 한국의 음식을 먹는 비율이 점차 증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K푸드로 어떻게 홍보하고 안동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관세청 통계 자료로서 해외에서 인터넷상으로 구매하는 품목 비중과 국가 비율을 통계낸 자료입니다. 이처럼 인터넷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간의 규제가 무너지고 도매상, 소매상이 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는 K마트에서도 대량으로 구매하는 도매상이 생겨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한국의 음식을 더 싸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1순위가 건강식품과 음식이 1순위로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전체적으로 2019년 통계 자료인데 현재는 코로나19가 판을 치고 있는 2020년의 외식 트렌드는 배달 사업과 인터넷 주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통계 자료보다 음식을 주문하는 비율이 더더욱 상승세에 있으며 때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고 또한 해외에서 K푸드 온라인 주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밑받침이 될 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부연적인 통계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어떻게 이 K푸드를 홍보할 것인가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시를 대표하는 음식인 안동찜닭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국내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동찜닭의 구성 내용입니다. 모든 사이트들의 구성품들을 다 조사해보았지만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고 반도리 제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더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안동찜닭을 판매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팔립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미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간편성을 추구하게 되어서 언제 다 포장 뜯고 채소 포장 뜯고 소스 포장 뜯고 외국에는 있지도 않는 한국 소스 언제 다 맛을 보충하고 손질하고 계량하고 끓이고 못합니다. 안 먹습니다. 한국의 음식이 괜히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찜닭을 어떻게 마케팅해야 팔릴까? 그것은 바로 찜닭을 간편하게 조리해서 반조리해서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장 기술은 세계적으로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워홈 회사의 김치가 태국이나 타 빈곤한 국가에서 히트를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들은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상온 보관이 어려운 음식들을 상온에 둬도 상하지 않게 포장하는 신기술을 개발해서 타국에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우수한 포장 기술을 통해서 찜닭을 반조리 상태로 포장하여 가열만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만든다면 더더욱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출 수 있고 안동찜닭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와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안동시에는 안동찜닭만큼 유명한 무형문화재인 안동소주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안동소주를 발효시키고 담글 수 있는 안동소주 만들기 체험활동, 또 이렇게 만든 안동소주를 종류별로 잘 전시해 놓은
이런 박물관들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악화된 경기 침체만 아니었어도 이 주제로 10분은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대면적인 체험활동을 인해서 경기를 부흥시킨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이 안동소주 또한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김치? 불고기?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소주입니다. 가장 많이 소비되고 가장 많이 사가는 관광품이 소주고, 현지에서는 값이 비싼데 한국의 소주는 값도 싸고 마시기 편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외국의 술들이 도수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소주를 맛보고는 하나같이 다 약한 위스키 같다, 아니면 도수가 너무 낮아서 을학용 술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안동소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독하기로 유명한 45도의 전통 발효주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나온다. 그래서 네가 설명하는 안동찜닭 포장하고 안동소주 좋은 거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할 건데? 그렇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한 홍보 방법입니다. 바이럴 마케팅이란 누리꾼들이 이메일이나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한 기업이나 그 기업의 제품을 리뷰하여 홍보하는 수단으로 정의됩니다. 그중 저는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의 여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고 먹방계 유튜브들이 지금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한국 유튜브 댓글창을 보시면 반 이상이 외국인들인 걸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한국 유튜브를 즐겨 찾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유명 먹방 유튜브와의 협약을 통해 안동찜닭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은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NS를 통한 마케팅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를 통틀어서 홍보할 수 있고, SNS, 인스타에서 유명 셀럽들이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면 음식 사진만 올립니까?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명 관광지, 이쁜 장소, 이쁜 음식 또 함께 올리기 때문에 더불어서 그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시로 전주시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주시의 유명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유명 음식인 전주비빔밥은 이미 SNS에서 한 세트로 유명해서 전국의 사람들과 한국에서 유치되어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쁜 장소와 이쁜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몰리게 되는데, 솔직히 현재 안동시에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 광고는 대부분 공무원들 분들이 만들기 때문에 다소 진부하거나 루즈하거나 기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명 셀럽들이나 다른 센스 있는 광고를 통해 아직은 다소 부족한 안동시의 특색과 음식의 특색을 합쳐서 이런 SNS를 통해 굉장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는 모디슈머라고 해서 기존의 제품에 자신만의 특색을 더해서 새로운 제품을 재개발해내는 소비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사용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공모전을 통해서 안동 요리의 또 다른 방향성을 개선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냐? 농심에서 라면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등한 제품이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가 나오고, 그 지금도 집에서 짜파게티랑 너구리 사서 불티나게 해먹고 마트에서도 짜파게티 자체 제품이 나와서 불티나게 팔립니다. 이처럼 찜닭이나 다른 음식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성처럼 붐이 일어나가지고 유명해질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K푸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 공영 홈쇼핑에서 실제로 비비고의 만두를 판매하는 영상인데,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만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Vegetable dumpling. So good. I'm telling you, Marlo. What a great way to end the show, where you're going to receive 20 in each bag. You're getting 1.5. 네, 이처럼 유튜브에는 미국 한국 음식 홈쇼핑이라고 치시면 다양한 영상들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만두를 설명할 때 정말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양으로 이런 맛을 내지? 하는 놀라움의 극치를 표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만두가 영어로 덤플링이죠. 덤플링이라고 하지 않고 정말 한국어로 만두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찜닭도 앞서 설명드렸던 반조리 형태로 포장을 해서 홈쇼핑을 한다면 안동 브레이징 치킨이 아니라 비비고 만두처럼 안동 찜닭으로 소개되어서 외국인들이 안동이 어디야?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이네? 안동에는 유명한 맛있는 음식들이 많구나 생각하게 되고 자동적으로 국가 홍보와 안동 그리고 찜닭이 유명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비고 만두, 국내에서도 당연 소비 1위 만두입니다. 이것 또한 외국에서 비비고 만두가 히트를 친 것이 여파가 큰 부분이 작용이 되는데, 찜닭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해외에서의 성공은 자동적으로 국내 홍보가 연계되기 때문에 정말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에서는 현지의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온라인 주문과 직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건강식품과 음식을 소비하는 비율이 점차 증진함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이미 K푸드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 저는 벌써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분명 성공할 수 있어요. 영상 녹화를 하면서 동영상을 재생하게 되면 소리만 나오고 영상이 재생 안 되는 오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외국인들이 한국 만두와 찜닭을 맛보고 나서의 리뷰 동영상인데 소리만 들리더라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And delicious. The texture is amazing. No, but I really don't like mango. 진짜 맛있는 김치. Any carbs, if you put kimchi in it, it should be good. 영상 속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신기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음식, 베트남 음식 먹어보고 우와 신박하다 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한국 음식이 예쁘고 맛있기 때문에 멕시코나 또 베트남 요리처럼 개성이 강하거나 그러지 않고 물리지도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잘 통할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이런 유튜브 먹방 리뷰를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음식에 궁금증을 유발하게 되고 안동 K푸드를 통해 전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여담입니다. TV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서지혜씨가 CU 편의점 3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무데도 없어서 겨우 한 캔 구입한 곰표 맥주가 방영되자 제가 지금 현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곰표 맥주 평소에 인기 없어서 진열도 안 하고 창고에 쌓아둔 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 혼자 산다에서 곰표 맥주가 방영되고 나서 손님들이 곰표 맥주 없어요? 하면서 곰표 맥주 우르르 무더기로 한 박스로 사가서 지금은 없어서 못 파는 맥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홍보와 마케팅의 여파는 굉장히 중요하며 안동의 음식도 홍보를 통해, 왜냐하면 외국에는 닭 요리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찜닭이란 요리는 굉장히 생소하고 없기 때문에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곰표 맥주처럼 판매 대란이 일어나는 현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의 중요성입니다. 네, 다음은 핵심 목표입니다. 제가 이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파하고 연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식산업은 관광산업에서 별개가 아닌 일부분으로서 상호적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중요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식산업으로 인한 바이럴 마케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현 상황에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홍보하고 경기를 부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세 번째로 안동 찜닭이나 안동 소주에 안동의 상호명을 자웅동체시켜서 안동시 지역명 자체를 브랜드화시켜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화면처럼 안동시와 안동시의 로컬 푸드가 더해진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SNS에서 배경적 문화적 산업과 외식 산업의 시너지를 더해지는 거죠. 저는 그 결과가 얼마나 클지 예상이 안 가고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은 자주 묻는 질문 FAQ입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이 PPT를 보여주고 나서 이 PPT 보고 나서 궁금한 거 없어? 의구심 드는 거 없어? 한번 물어보았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3가지를 유추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안동시는 문화관광 도시인데 음식으로만 바이럴 마케팅을 하면 차후에 코로나가 완화되었을 때 기존에 종사하시던 종업원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기존의 문화관광 산업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외식 산업은 관광 산업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이며 요즘의 관광 트렌드에 있어서 외식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홍보 효과로 인하여 안동 관광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명 관광지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되고 역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주변 유명 관광지를 찾게 되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주 좋은 산업 관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인들이 굳이 현지 음식을 두고 맛있는 거 많이 뒀는데 왜 한국의 지역 음식을 즐겨 찾을까요? 한국 음식의 우수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나 현 시점에서 보편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점층적으로 증가하는 K푸드의 인지도와 장점을 살려서 간편성과 편리성을 탐지한다면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음식점들도 다 폐업하는 추세인데 과연 음식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가 가능한 일인가요? 현재 외식산업의 국내외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이며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된 지역 음식 선보이고 홍보를 한다면 지역적인 특성이 부여되어서 관광산업과 더불어 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현 시점이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인 유치가 힘들어서 경제가 감소된 거지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렇게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 패션의 도시 하면 밀라노지, 밀라노? 이탈리아지, 사천 중국 음식 맛있잖아. 그럼 중국의 사천 지방 유명하잖아. 이렇게 안동 찜닭도 찜닭 생소한 요리인데 찜닭하면 안동이지. 안동이 대한민국이네. 이렇게 지역 상호명 브랜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는 참고자료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며 코로나19로 악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이 대회로 인해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수렴하여 안동시에 부흥이 하루 일찍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위덕대학교 외식산업학부 배욱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今から大阪商業大学による竹本かな子、泉城、塩田祐樹、浦部ゆりなによる GoTo イートイン大阪について発表します。初めからいいですか？いいよ。まずはじめに GoTo イートとは日本国内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って影響を受けている観光や飲食店を支援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キャンペーンである。感染予防対策に取り組みながら営業している飲食店及び食材を供給する農林漁業者を支援するため、日本国政府が取り組んだキャンペーンである。GoTo イートとは、オンライン飲食予約サイトの経由で、期間中に飲食店を予約、来店した消費者に対し、飲食店で使えるポイント等を付与。最大1人当たり1000円分です。また、登録飲食店で使えるプレミアム付き食事券が発行される。目的と事例選択理由。最近話題になっている GoTo イートが実際どれくらいの効果があったのか、利用している人は多いのか、本当にお得制度なのか、コロナで影響を受けた観光や飲食店の売り上げは上がったのか、様々な疑問点が出てきた。そこで私たちが暮らしている大阪の若者層が GoTo イートキャンペーンをどれだけ理解しているかと関心を持った。研究方法。アンケートによる GoTo イートキャンペーンの認知度と使用経験の調査を実施し、そこから得られた結果をもとに考察した。大阪で暮らす若者層に対してアンケートシステムを使い実施した。有効回答数は135件であった。調査結果。調査結果。GoTo イートについてどれほどの人が知っているのかというアンケートの結果により分かったことは、ニュースや SNS、
GoTo イートについて宣伝しているけれど、詳しく知っている人の割合が少なく、思ったより知らない人が多かった。全体を見て少しは知っていると答えた人の割合が一番多いが、どのような方法で知ったのかは、調査結果3で深く理解していこうと思う。調査結果2、こちらは GoTo イートに分かりにくいところはありますかというアンケートでは、使い方がわからないと答えた人が一番多く、42% であった。どこに詳細が載っているのかわからないと答えた人は、少し情報を探す力が足りな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た。店によってどれくらい安くなるのか変わってくるため、実際に使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こともあるのかと思った。調査結果丸3。このアンケートでは GoTo イートを知ったきっかけについて調査しました。この結果を見てわかる通り、半数以上の人が GoTo イートについて知っており、基本的にテレビや SNS をきっかけに知った人が多い傾向にありました。もう一回言った方がいいかな。いいですか？また、若者でも新聞から情報を手に入れている人が少なからずいる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調査結果丸4。この調査では GoTo イートを利用した割合についての調査である。調査の結果から GoTo イートを利用したことのある若者は少しいるが、今後使うか迷っている若者が半分近くいる。コロナウイルス感染拡大による経済的ダメージの回復を願っての対策だが、約9割の若者が GoTo イートを利用したことがないのが現状である。GoTo イートは世間的にもニュースになっており、存在については誰もが知っていると思われる。だが、この現状で実際に GoTo イートについての詳しい内容を若者たちは理解しているのだろうか。調査結果、丸5。このアンケートでは GoTo イートのシステムを理解している人の割合を調査した。その結果によると、約 70% の人が理解できておらず、若者に向けた宣伝方法をすると知ってもらえ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若者がよく利用している Instagram や TikTok のアプリ内での広告で流れるようにしたり、予算や食べたいものを打ち込むと GoTo イート対象の店が出てくるようなアプリを作成するとシステムを理解してくれる人が増えると思う。考察。GoTo イートを知っている人は多いが、詳しい仕組みまで理解している人は少ないことが分かった。私たちを含め、まだ多くの若者がキャンペーンを利用したことがないため、この発表をきっかけに利用してほしい。まだ知らない若者にも伝わるように宣伝方法を変えた方がいい。まとめ。この結果からお得なキャンペーン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利用していない人が多い印象を受けた。もっと深く知ってもらえるように、若者向けの宣伝、インスタグラムなどを利用し、広めていくべきであると感じた。また、私たちも利用したことがないため、実際に利用してみて、その感想や良かったお店などを拡散すると、相乗効果が得られ、若者の利用者が増えると思う。以上で、大阪商業大学の GoTo イートについての発表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ただいまから大阪商業大学岩佐由紀、岡本亮太、山本光、平野かりによる観光地の現状と GoTo トラベルの実態について発表を行います。まず GoTo トラベルとは、日本国内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よって影響を受けている観光産業を支援するために設けられた日本政府の政策であり、ウィズコロナの時代における新しい生活様式に
づく旅のあり方を普及、定着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たキャンペーンであります。宿泊を伴う、また日帰りの国内旅行の代金総額の2分の1相当額を国が支援する事業であります。支援額内 70% は旅行代金の割引に、30% は旅行先で使える地域共通クーポンとして付与されます。そこで我々大阪商業大学関東ゼミのチームは、この振興施策を利用して観光客が訪れたい目的地について年齢層別に違いがあるかどうか関心を持ちました。今回、旅行雑誌サライでのアンケートと我々が生活している関西の大阪エリアの若者層から収集したアンケート結果を比較して年齢層別に違いがあるのか調査し、結果を考察、最終的には本施策の告知方法などを提言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アンケートによる GoTo トラベルキャンペーンを利用して訪れたい目的地、旅行の目的の調査を実施し、そこから得られた結果をもとに考察します。大阪で暮らす若者層に対してアンケートシステムを使い、同様のアンケートを実施し、雑誌サライでのアンケート結果と比較します。有効回答数は131件です。調査結果です。サライのインターネット調査では、訪れたい目的地に1位、東京ディズニーリゾート、2位、札幌、3位、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などが上がりました。旅行の目的としては、1位に温泉、2位、自然景勝地巡り、3位、食べ歩きとなりました。国内で聞いた GoTo トラベルで行ってみたいところの割合です。こちらは上位に東京ディズニーランド、札幌と変わりないのですが、その次に美ら海水族館や石垣島などが上がりました。旅行の目的としては、こちらも1位に温泉と上がっていますが、その他食べ歩き、テーマパークというようになりました。こちらが雑誌サライと実施したアンケートを比較した表になっています。こちらも同様にサライとの実施したアンケートの比較で、こちらは旅行の目的の比較になっています。はい、まとめです。アンケート結果により、一般層と若年層の GoTo トラベルを活用した訪れたい旅行先や旅行目的に違いが見られました。GoTo トラベルキャンペーンの告知方法にも、従来の既存メディアの告知だけにとどまらず、SNS や動画配信サイトを積極的に活用して、若者層への情報発信が必要だと思われました。これで報告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Hi everyone, I'm Yuka. I'm Mizuho. We belong to Osaka Shoin Women's University. We will talk about improving tourism in Japan during the corona pandemic from the younger generation's perspective. The number of tourists who visited Japan in March have decreased 93% from the same month of the previous year. It was a shocking figure for Japan, which has been aiming to become a tourist-funded country, of course, because of the corona pandemic. In addition to the sharp decline in foreign tourists,
The movement to refrain from the moving is spreading in Japan as well, causing serious damage to businesses all over the country. The number of tourists has suddenly decreased, so there has been a big change in the tourism. It can be found that there had been hotels and Japanese inns targeted foreigners. In this graph, hotels and inns that target foreigners are suffering great damage. As you can see from this paragraph, since March 2000, the number of people working due to corona has decreased sharply. The Go To Travel campaign is a tourism support measure in which the government subsidizes up to 50% of travel with accommodation and day trips in order to stimulate travel demand that has fallen due to the corona pandemic. Go To campaign is a structure to support the tourism industry. The restaurant industry and the event industry, which has been hit economically by the influence of corona, by putting taxes on travel and discounting them. Go To campaigns have been held except Tokyo from July 22nd. Then it has been held all over Japan from October 1st. If you use Go To Travel, you must do your health check first thing every morning. Then choosing place and time that is vacant. They recommend a well-planned trip that avoids the 3 C's. 3 C's is closed space, crowded places, close contact. However, is it too early to carry out using Go To campaign? The number of corona has also increased by conducting Go To Travel during the corona pandemic. Was it really correct ways to decrease corona pandemic? Let's move on next PowerPoint. Please look at this time graph. April 16th, the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It mea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didn't allow Japanese citizens to go outside, but it didn't have any penalties. So we just tried not to go outside. This emergency was not strict. That was a bad point of the measure of the coronavirus in Japan. And next, May 25th, the government lifted it. It's too early to lift it. The next, however, this emergency was long only 1 month and 9 days. Next is June 2012. The government started the first Go To Travel campaign, as you know. The government started some new policies such as restaurants were requested to close from night to midnight. That was because the government had called for people to avoid all crowded and confined spaces with poor airflow. This kind of restaurants
seemed to be like this, so they studied the policies. But as you can see, August 3rd, the number of affected people grew up, unfortunately. And there were 1998 people who infected the coronavirus. It was the biggest number of cases. But during this situation, the government started the second Go To Travel campaign on October 1st. It was added to Tokyo. There are now infected about 500 people per day. So we did a survey to the young generation about how they understand the Go To Travel campaign. There are 8 questions. So let's look at this first question. Do you know the Go To Travel campaign specifically? The 62.3% of people answered no a little bit. And 27.7% of people answered not sure. Next question is, are there any difficult points? As you can see, 36.6% of people answered don't know how to use. And second place was 33.6% of people answered don't know where they are. Third question is, what kind of advertisements have you ever seen? The answer was 48.8% of people answered it was TV, and 44.2% of people answered SNS. The fourth question is, have you ever used this campaign? 42.7% of people answered not sure, and 29% of people already used this campaign, and 18.3% of people already have a plan to use this campaign, and nearly 10% of people didn't have a plan to use this campaign. Fifth question is, will you want to use this campaign in the future? 76.3% of people answered yes. So they are interested in this campaign and they want to use this campaign in the future. Sixth question is, why do you think so? Most of
most people answered why they think so. It means why they want to use this campaign. And 76.6% of people answered the reason why they want to use was cost effective. So we can use this campaign. We can travel cheaper than January. So cost effective is the most popular answer. And 25% of people answered like they couldn't travel for a long time because of the coronavirus pandemic. So they want to use this campaign. But another answer is seem not to use this campaign. For example, they are not in the mood. There is some risk of infection of coronavirus, or they use. No, it might be difficult to book with this campaign. So it means it's difficult. It's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book the hotel or inns with this campaign, they think. Or another answer is we might be easy to think about the coronavirus during the trip. There are many answers, so it's interesting to understand the Go to Travel campaign. Seventh question is, do you think the Go to Travel campaign is accuracy? That was so interesting answer. 61.5% of people answered no. It means the Go to Travel campaign is not accuracy. It's not easy to understand about this Go to Travel campaign. We think it's a bad situation. And last question is, how will you want to relate with this campaign? 65.9% of people want to use this campaign because of good price. So you could see this sixth question. The most popular answer was cost effective. So maybe they answered like this. And 10.1% of people answered they couldn't travel under the coronavirus. So they want to use. As summary, accordingly, people want to use this campaign, but this campaign is not easy to understand for almost Japanese people. It's complicated and it's difficult.
So we think this campaign is make more easily to use for people. Maybe the people who want to use this campaign will increase. Our opinions are according to the third question. SNS and TV are the most efficient tools of advertisement. So if we make more like these advertisements, it's going to be the good way of spreading this campaign to a lot of people. Now it's so difficult for us to live with the coronavirus, but unfortunately, we met this situation, and so we have to think about it and how to survive and how to live easier. So we'll have more tasks of Japanese travel industry with the coronavirus. So we hope the situation is going to be comfortable for us. Thank you for listening. Thank you for listening. Bye. Goodbye.